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이라니 착잡하고 분노하는 하루다. 바사삭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레인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강요회에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죠. 2021년 4월에 이제 스가 총리가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지는 이제 2년 4개월 만이고 2년 4개월 그리고 만, 네. 2011년 3월 11일에 이제 동해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한 12년 반 만에 그러네요.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양이 제가 최근에는 재지 못했는데 한 180만 톤 정도 뭐 있다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봤으니까 이게 30년간 네. 일본의 얘기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안에 있는 그 핵 이제 연료봉 찌꺼기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가능한 거 2050년에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사람이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30년 만에 정말 끝날 것이냐. 이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물론 방사선의 양이 나오는 양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네. 반감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네요.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방류를 보는 수도 뭐 있을 그럴 지금 태어난 아이는 계속 예.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다핵종 제거 사업이 알프스를 거쳐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를 이제 배출을 한다라는 건데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배출을 한다라는 건데 일본 네. 측의 논리는 이거를 이제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40분의 1로 이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좀 언론 보도로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그러니까 해양 배출 기준을 맞추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면은 다 섞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미리 여기서 섞어가지고 40분의 1로 이거를 희석시키나 바다에도 뿌리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배출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바닷물에 섞어서 이제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시작을 24일이니까 이틀 남았네요. 그러네요. 이틀 뒤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어민 대표 만났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여기 후쿠시마 쪽으로 달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류의 이 회장은 사카모토 회장은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과학적 이해가 조금 높아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업자의 생각과 입장에 의지한 정부의 자세와 안전성 대응으로 우리의 이해는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총리 면담 후에 기자들에게 사카모토 회장은 과학적 안정성을 이해하지만은 과학적 안정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소문에 풍평에 의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2015년에 이미 어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약속을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방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지금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굉장히 이제 주요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제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뭐 주요 언론들이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국제 사회의 많은 의혹과 반대에 부딪혀 일본 내에서도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요.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마 오후쯤에 외교부 브리핑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를 담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이제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에 이제 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런 영상 제목인데 네. 요거를 이제 3,8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커피 한 잔을 드셔도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 드셔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주무부처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뭐 깊게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적절하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는 강건욱 이를테면 핵의학공학과 이제 서울대 이분의 얘기는 그분도 반대는 합니다만 다만 이게 한국에 있는 바다에 이를테면 방사능 수치의 오염도를 수치를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 정부는 거기에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마치 오염수가 안전하고 우리가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일본 대변인처럼 이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뭐 사람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어제 온연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국방부가 어제 최상병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에 8명에 대해서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임성근 해변 1사단장 그리고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다. 쉽게 하면 과실치사 혐의를 뺀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이제 경찰에 송부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간부들의 이 4명의 혐의를 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 통제 간부 지휘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 상사 2명에 대해서는 또 아예 이제 같은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같은 조가 아닌데 좀 예. 임의로 합류했던 거다. 예.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또 이제 혐의를 제외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혐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과실치사 혐의 적용된 이제 대대장 등 2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전해졌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포병 7대대장 그리고 포병 11대대장 이 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8일 오후에 이제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가 열렸고 여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다.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병 11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휘통제본부에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윗선에서 승인을 받고 나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들어가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요청했고 승인 받아서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까지 들어가라고 한 거는 사단장 지시사항 여단장도 그거를 전달한 거 맞고 그런데 지금 허리까지 들어가겠다고 한 거는 대대장이 한 건데 그것도 윗선에 이제 지시인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윗선의 그게 판단이나 이렇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대대장들은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윗선의 어떤 판단과 지시까지 내가 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8일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간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장에 대해서 과실이 중대하다 이런 결론을 중간 보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종 결과를 보고한 거에 따르면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 대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이 장관을 만나서 재검토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제 박정훈 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했던 초동 수사 보고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졌다는 예, 거죠. 그렇게 알려졌다. 이제 종합일보 이제 보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이게 8명을 이제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국방부 내에서도 본 거죠. 다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빼거나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만 적시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단장이. 예. 그러니까 요 직권남용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당시에 이 해병대가 이제 수해복구에 처음에 이제 투입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육군 54단장한테 이제 지휘를 받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아, 통제권이 통제권이. 육군한테 넘어가 있었군요. 육군한테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 자기 부대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해병대 1사단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지시를 직접 왜냐면 지금 지휘 통제권은 육군 54단장한테 있는 것인데 네. 요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정훈 대령 그 전 수사단장의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외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과실치사 혐의가 빠져 있는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2개를 이제 같이 경북경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아, 예, 예. 이제 어쨌든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빠져 있지만 예. 이제 사건 관련 변호인은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경찰은 일단은 접수는 한 상태고 네. 요게 이제 뭐 분리해서 봐야 될지 이게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 띄는 게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의 법률 보좌 해석을 잘못하고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한 건데 아직 한 건 아닙니다.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제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아니 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장관이 이렇게 결재했고 예. 이건 해군 참모총장이 결재했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했어요. 똑같은 거를. 예? 예. 근데 이거를 장관이 지금 변경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있고 미진하고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이 안 났으면은 그때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죠. 보류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보강하고 강화해서 보강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결재가 왜 이루어졌나, 예. 근데 왜 번복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궁색하다. 장관이 참 궁색하다. 네. 본인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러니까 논리가 잘 안 서는 거죠. 저는 저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하고 이거를 번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번복을 하려면은 공식 라인과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비선 라인 같이 전화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누가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거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윗선 개입 의혹이 나오는 건데 김용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승원 의원도 1사단장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다. 분명 외압이 있었고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사실 이제
업무상 과시치사 적용하는 게 8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넘겼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약간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지금 이게 사망 사건 이런 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이제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게 사실관계만 내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과실치사를 넣은 거 자체가 그래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치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업무상으로다 뭐 여러에 있었고 아니면은 뭐 혐의가 특정이 안 됐고 이런 거를 구구절절하게 다 넣어준 거예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한 것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그리고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문건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지금 그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이제 책임을 이제 따져 물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이제 의원들이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다라고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입수한 거냐? 어떻게 입수하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첩이 됐는데 국방부가 다시 회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수사 기록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피의자 진술 주소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요약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넓은 의미의 뭐 수사 기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수사 기록이 있었나도 확인이 안 된 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표지만 있고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제대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도 이제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 이제 공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속보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예.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관이 됐는데 뭐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9월 24일에 만료가 되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보수 성향 법관으로 좀 분류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그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그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시사저널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균용, 윤 후배 보수 일본통. 윤 후배 보수 일본통.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후보자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국제법사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네.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다시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하니까 친하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보수 성향은 뭐 확실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따뜻한 뭐 여러 가지 판결도 내렸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또 일본통이라는 거예요. 일본 게이오대에서 2차례 연수를 하면서 일본 법조인과 교류를 넓힌 지일파로 이제 꼽힌다라는 거예요. 법조계 내에서도 사법부 내에서도 일본통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코드 인사구나. 일본통의 보수의 윤 대통령 후배 뭐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 개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이제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은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성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인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